안녕하세요. 좌파 씻는 남자 팩맨입니다. 지영준님, 김옥구슬님, 그리고 모든 팩맨 멤버즈 회장님들과 계좌 후원 애국보수님들, 오늘도 제가 멸공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 중국이 6년 반 만에 한한령을 풀고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한다는 뉴스가 떠서 지금 전국적인 화제가 되고 있죠. 먼저 관련 소식을 빠르게 들여다보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이 2017년에 사드 배치 반대한답시고 엿먹어보라면서 한국 단체 비자 발급을 중단했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때는 중국이 어떻게 나왔냐고, 그렇게 문재인이 밥 한번 제대로 얻어 먹지도 못하면서 싹싹 빌고 동네 개노릇을 해도 거들떠 보기는커녕 되려 같이 온 기자들만 착살나게 두드려 맞았잖아. 그러다 2019년 하반기에 베이징, 상하이, 충칭 해가지고 몇몇 대도시는 한국 단체 관광 상품을 팔게 해줬는데, 이게 워낙에 한한령 분위기가 세다 보니까 당시에 중국인들이 공산당 눈치 보냐고 한국에 뭐 제대로 들어오기나 했어요. 명동 가로수길에 그 많던 중국인들 싹 사라지고 그 동네 건물주들 전부 월세도 못 받고 손가락만 빨았지. 그러다 20년에 코로나 사태 터지고 그 후로 3년 동안 국경 막고 있다가 지난 3월에서야 몇몇 나라들한테 중국이 단체 관광을 허용해 줬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나 일본이 그 명단에 들어가 있었냐고. 없었잖아.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직후도 보시라고요. 그동안 중국이 문재인을 얼마나 개취급을 했길래 아직까지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는데, 바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국자급 중국 대사가 이재명을 옆에 앉혀놓고 기권한다는 소리가, 니들 그렇게 대놓고 미국 편에 서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 거라고 아주 한국 정부 들으라는 듯이 고압적인 자세로 큰소리치고 윤 대통령한테 삿대질을 했었죠. 그런데 그동안 윤 대통령은 문재인과 다르게 어떤 외교를 펼쳐왔어요. 중국이 옆에서 짖거나 말거나 너는 너대로 떠들어라, 나는 자유진영 선진국이랑 놀란다 하면서 족가라 마이싱하고 아주 미국에 착 달라붙어서 미국 달러 투자 쪽쪽 빨아먹고, 미국 의회에서 그동안 한국 먹여 살려줘서 고맙다고 연설도 하고, 북한 핵 도발 핑계대서 미국 핵 주기적으로 가져오고, 이것 때문에 또 일본 총리는 우리도 좀 끼게 해달라고 애타게 만들고, 진짜 문재인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막 우리 앞에 펼쳐졌었잖아요. 그러니 당장 그 효과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문재인 때는 이해찬까지 가서 개처럼 겨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중국이 이제는 딱 이제 한국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구나 하면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처럼 한국을 어려워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한미 경제 협력 면에서도 보시라고.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중앙은행 금리랑 한국은행 금리가 몇 프로가 차이가 나요? 자그마치 2%가 차이가 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미국 달러 돈 빠져나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한국도 금리를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까지 이 역대급 한미 금리 차 때문에 달러 돈 빠져나간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이 역사상 유례 없는 2% 금리 차에도 미국 달러가 아직까지 한국을 안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세계에서 돈놀이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미국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한국에서 돈을 안 빼나가는 거겠어요? 아니면 뭐 얘네들이 금리 2%를 우습게 알아서 그냥 한국에 돈을 두는 걸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금리 2%가 우스워요? 당장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금 미국에서 굴리는 투자금이 경단위로 움직이는 돈들인데 여기에 당장 금리 2%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라면 당장 한국에서 돈을 빼다가 미국 은행에 갖다 놓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냐고. 그리고 이 2%가 네 집에 이름이요? 당장 한국만 봐도 어느 은행에서 금리 1%만 높게 준다고 그래도 그거 받아먹겠다고 아침부터 은행 문이 터져라고 줄을 서는 게 한국인데, 여러분이 경단위 투자금을 굴리고 여기에 어떤 나라가 2% 금리를 더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당장 일경에다가 2%를 곱해보라고. 그럼 1년에 200조 되는 돈 아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이냐고. 근데 미국은 왜 이 역대급 금리 차이도 한국에 그냥 달러 돈을 그냥 두겠냐고. 이게 다 윤 대통령 미국 가서 우리는 미국이 키워준 나라인데 어디 문재인처럼 배은망덕하게 미국 뒤통수를 칠 수 있겠냐고. 중국을 까라면 까고 러시아를 까라면 깔 테니까 우리 다시 예전처럼 강력한 한미 동맹으로 자유진영 굳건하게 만들어 보자고 말이오.
이렇게 대놓고 미국에 떡하니 줄을 서니까 지금 미국이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많은 달러 돈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일본도 봐. 여러분들 지금 일본 엔화 환율이 도대체 얼마예요? 1,000원당 900원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왜 미국은 일본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 안 해? 그리고 이 사정을 지금 미국이 모를까요? 왜 모르겠어요. 매일 아침마다 환율창 들여다보면서 환율 1원에 목숨 거는 놈들이 천지백갈인데 이걸 미국이 몰라?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세계에서 돈놀이 제일 잘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근데도 미국은 왜 이 엔화 환율을 눈 감아 주는 거냐고. 그리고 왜 미국은 의도적으로 일본 무역 적자를 감수해 주냐고. 이것도 지금요 한국이랑 똑같은 케이스요. 한국 일본 전부 다 한미일 동맹에 목숨 걸었고 한국 일본 전부 다 미국 편에 서서 형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성맹세했는데 여기다 대놓고 미국이 환율 조작국이네 뭐네 하면서 김세계 만들어봐요. 그럼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김새도 미국 편에 설 마음이 생기겠어?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또 중국은 모를까? 당장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 다음 달에 미국 대통령 별장 가서 또 한바탕 일 벌리려고 하는데 이걸 중국이 몰라? 그럴 리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 중국은 왜 이제 와서 한국, 일본의 한일령을 풀면서 단체 관광을 허용했을까요? 왜겠어요.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나라가 맨 꼭대기 미국 원천 기술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한국, 일본, 대만 이렇게 쓰리콤보 국가들인데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지금 뭐예요? 전부 다 하나같이 미국이 먹여 살려주고 미국이 키워준 나라들이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하나같이 중국이랑 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들 아니야. 그러니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한국, 일본, 대만 이 반도체 초강대국들이랑 척을 지고 싶겠냐고. 당장 중국도 전자제품 만들어야 되고 당장 중국도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노선 다르다고 옆나라 무시하고 하루가 멀다고 협박질이나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그 옆나라 인도는 가만히 있겠냐고. 당장 한국, 일본, 미국, 대만 설득해서 우리 좀 밀어달라고. 당신네가 우리들 밀어주면 우리가 중국보다 제품 더 좋게 만들어서 팔 테니까 제발 중국 제끼고 우리를 당신네 공장으로 써달라고 안 하겠냐고. 그러니 지금 중국이요 당장 한미일 정상이 다음 달에 본다니까 한국, 일본 바짓가랑이 잡으면서 우리 그만 싸우자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 아니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중국이요 세계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중국은 85년에 일본이 미국이랑 플라자 합의 맺고 일본이 어떻게 턱 돌아가게 줘 터주는지 그 꼴을 중국은 이미 다 봤다고. 그리고 그 악명 높은 플라자 합의 후에 일본이요? 잃어버린 30년이 온 건 기본인데다가 가장 결정적으로 미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반도체 핵심 장비 수출을 아예 막았다고. 그리고 그 결과 일본 반도체 기업들 전부 망하고 삼성한테 역전당하고 지금은 아예 뭐 삼성이라면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사이즈 면에서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 삼성이 혼자 잘해서 반도체 개발하고 떼돈 번 줄 아는데 지금 이 삼성의 반도체 기술력이나 장비들이요 미국이 일본 좁히면서 삼성 안 밀어줬으면 애초에 꿈도 못 꿀 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중 관계를 보시라고요. 80년대 일본처럼 중국이 확 치고 올라오니까 미국이 당장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시키고 몇 년째 좁히면서 중국 다리 몽댕이 부러뜨리고 있는 중이잖아. 그래서 지금 국제 정세를 가만히 보잖아요. 80년대 미일 관계가 지금 중국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한국, 일본에 관광객 보내면서 우리도 좀 봐달라고 읍소를 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그런데 여기다 문재인처럼 중국 가서 설설 기고 중국 하라는 대로 산불 정책 다 하고 미국 보란 듯이 중국에 줄 서서 빨갱이 짓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중국한테 대접받고 미국한테 존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뭐 중국이 지금처럼 한국 챙기고 일본 챙기고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는 제스처를 보냈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이 중국 공산당 스타일이 워낙에 원시적이고 전 근대적이라서 약자한테는 한없이 강하고 강자한테는 한없이 약한 게 이 중국 공산당 외교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처럼 큰 산 작은 산 찾으면서 알랑방구 껴봤자
중국은 우리를 얕잡아 볼 뿐이지 어이구 대한민국 하면서 떡줄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윤 대통령의 가장 큰 공은 뭐냐? 뭐니 해도요. 한미일 군사 경제 동맹 강화해서 중국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윤 대통령의 가장 큰 공이에요. 그런데 이 와중에 5년 내내 중국 구두나 핥았던 문재인을 보시라고요. 자그마치 5년 동안 그렇게 아양을 떨어도 8끼 중에 7끼를 혼밥을 시키질 않나, 같이 갔던 기자들 드립다 패질 않나, 아주 동네 개 취급하면서 눈길 한번 제대로 준 적 없잖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 중국의 한국, 일본 단체 관광 비자 허용이요? 이거요. 문재인 시절이었으면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이게 진짜 윤 대통령은 미국 가서 충성 맹세하고 일본 옆에 끼고 한미일 자유동맹 굳건히 하니까 중국이 미국 눈치 보면서 우리를 어렵게 대하는 거지, 문재인처럼 중국에 다리 하나 걸쳐놓고 일본이나 척지고 미국 들락날락거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중국이 지금처럼 한국, 일본 눈치 슬슬 보면서 도와달라고 바짓가랭이 붙잡고 당근이랍시고 관광객들 보냈겠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인 거죠. 지금 팩맨몰에서는 하루 웰빙 석류 톡톡 초특가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터키 석류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좋은 터키 석류를 그 어떤 첨가물도 없이 100% 과즙으로 만든 게 바로 이 하루 웰빙 석류 톡톡이에요. 집에 사모님이 계시거나 따님이 계시거나 여름에 갈증으로 목마르신 분들, 요거 행사할 때 사다가 냉장고에 넣고 한 잔씩 드셔보세요. 저도 처음엔 뭐 남자가 석류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먹잖아, 이만큼 상큼하고 시원한 게 없어요. 드셔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침이 마르게 칭찬하는지 아실 테니까, 괜히 마트 가서 석류 박스째 사다가 그 알갱이 발라내고 또 그거 먹겠다고 귀찮게 일거리 만들지 마시고, 요 알갱이를 그냥 쫙 짜놓은 게 요거니까 요거 사서 드세요. 이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댓글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쌀 때 많이 사 드십시오. 이 팩맨이 강력하게 추천합니다.